안녕하세요. 의기주부의 미국 국립공원 여행기를 유튜브에 소개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는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입니다. 현재 미국의 63개 국립공원들 중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1919년 2월에 그랜드 캐년과 함께 13번째 내셔널파크로 지정이 되었는데, 미시시피강 동쪽에서는 최초로 법률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보호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원의 이름은 1600년대 초에 이 지역에 진출했던 프랑스가 이 지역을 목가적 이상향을 뜻하는 라틴어 아케이디아라 부른 것에서 연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부와 함께 아카디아 국립공원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봅시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마운트 데저트선과 스쿠딕반도, 그리고 다른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의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같은 대표적인 바닷가 절경을 보호하는 국립공원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한국의 거제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마운트 데저트선만 방문하므로 저희도 바하버 마을 입구에 있는 국립공원 비지터 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300만 명에 가까운 인기 있는 국립공원이라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를 통과해서 이렇게 5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해풍에 바랜 듯한 외관에 나지막하게 만들어진 헐스코브 비지터 센터가 나오는데, 실내에 걸린 마운트 데저트 섬의 지도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마운트 데저트 섬의 아랫부분만을 확대한 지도에서 우리는 도착한 날 오후에 1번 비아이브 트레일을 하고 2번 샌드 비치를 구경한 후에 3번 썬더홀을 지나서 4번 베스하버헤드 라이트하우스에서 일몰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5번 캐딜락 마운틴에 올랐다가 6번 조던 폰드를 구경하고 공원을 떠났는데, 이렇게 6곳이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들입니다. 참고로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는 단어 그대로 낭떠러지를 따라 걷는 프레서피스 트레일이었는데요. 너무 위험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공원 순환도로의 일방통행 구간에 입장권을 검사하는 게이트가 나오므로 비지터 센터에서 패스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순환도로 게이트를 지나면 잠시 후 오른편에 비아이브 트레일이 시작되는 곳이 나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삼거리에서 반드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노란 경고판에는 이렇게 절벽에 만들어진 등산로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하지만 어느새 절벽의 가장자리에 놓여진 철제 발판을 아슬아슬하게 밟고 지나가야 하고, 이렇게 쇠를 바위에 박아놓은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일행에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1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비아이브 트레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철제 사다리 구간을 올라가서 마침내 해발 158m의 정상에 도착을 하면 건너편 바하버 항구 앞에 프렌치맨베이에 떠있는 국립공원의 섬들도 보입니다. 비하이브를 올라갈 때 보이던 저 모래사장이 아카디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닷가인 샌드비치입니다. 트레일을 위해 주차한 곳에서 바로 조금 걸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국립공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립해수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잠깐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썬더홀은 순환도로 바로 옆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내려오면 나오는 해안가 절벽이 움푹 파인 곳으로 파도가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천둥소리가 난다고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첫날 오후에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맨 처음 대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베스하버헤드 라이트하우스입니다. 특히 일몰 시간에 인기가 있어서
주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서 등대를 가까이 볼 수 있지만 풍경 사진과 같은 모습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솔길을 조금 걸으면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잘 만든 나무 계단이 나오고요. 90도로 꺾어서 더 내려가다가 계단이 끝나고 해안가 바위가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 놀랐습니다. 여기서 바위를 조심히 밟으며 더 앞쪽으로 가보면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풍경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풍경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조금 더 앞쪽의 바위로 나가야 합니다. 의기주부가 서 있는 바위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한 바퀴 돌며 찍은 동영상인데요. 뒤쪽으로 일몰의 순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노을과 함께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등대에도 불이 들어오면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차 한 대라도 일찍 빼주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는 랍스터를 꼭 먹어줘야 해서 유명하다는 랍스터 맛집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인 스팀으로 바닷가재를 바로 쪄주는 것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45번 랍스터와 롤을 맥주와 함께 저녁으로 먹고는 1박 2일 일정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아카디아 국립공원으로 들어와 공원 순환도로를 타고 미국 대서양 해안가에서 가장 높은 캐딜락 산으로 올라가는 캐딜락 서밋로드 입구로 향했는데 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gov 사이트에서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일출 시간은 모두 매진이었기 때문에 아침 8시 표로 올라왔더니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정상의 안내소도 문을 열지 않아서 일단 전망대까지 걸어가 보았지만 거칠 듯 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구름 때문에 그냥 안내판의 사진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캐딜락 마운틴은 특히 미국에서 일출을 보는 장소로 가장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미본토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가 남동쪽에서 뜨는 겨울철에는 캐딜락 산 정상의 일출이 가장 빠르지만 정동향에서 뜨는 춘분과 추분 전후로는 동쪽 땅끝인 쿼디에드 주립공원의 바닷가가 북동쪽에서 뜨는 여름철에는 의도가 높은 마스힐 언덕이 각각 1등이라고 합니다.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구경한 곳은 산속의 맑은 호수인 조던 폰드입니다. 공원 브로셔의 표지로도 사용되는 이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 가족의 옛날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샤또 레이크 루이스 같은 럭셔리 호텔은 아니지만 호수를 바라보는 위치에 조던 폰드 하우스라는 레스토랑도 하나 있습니다. 호숫가를 조금 산책했는데 식수로 바로 사용한다는 물은 정말 깨끗하고 주변의 하이킹 코스도 유명하다지만 우리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보스턴에 있는 딸에게 가져다 줄 랍스터도 대형마트에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메인주 교통 전광판에 이런 과속방지 안내문도 가끔 볼 수가 있다고 하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위기주부의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